현대 로템입니다. 미 증시를 보면 다우는 하락 추세입니다만 추세선에서는 벗어났습니다. S&P 500입니다. 하락 추세선을 상향 돌파합니다. 나스닥입니다. 하락 추세를 살짝 벗어났습니다. 미 증시는 현재 살짝 상승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첫 번째 코스닥입니다. 상승 추세선을 살짝 하회합니다. 추세가 꺾이고 하락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코스피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연봉 상승 추세입니다. 월봉 하락입니다. 큰 추세는 상승입니다. 하지만 강한 하락 추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월봉의 방향은 하락 추세가 되겠습니다. 코스피 주봉입니다. 하락 추세입니다. 코스피 일봉은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미 증시와는 다르게 살짝 아래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로템을 봉 차트로 살펴보겠습니다. 금년 등락폭이 컸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 꼬리가 길죠.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 등락폭이 컸기 때문입니다. 월봉입니다. 금년 4, 5월 급등을 했습니다. 주봉입니다. 하락 추세입니다. 일봉도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대 로펌은 현재 하락 추세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이후 쭉 살펴보겠습니다. 선 차트는 특이사항이 없고 지지, 저항 라인도 없습니다. 이 선 차트의 가장 큰 특징인 지지 저항선이 없습니다. 플로우 차트인데요. 하락 추세가 살짝 깨졌습니다. 그게 이유를 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가 있죠. 하락 추세가 있는데 여기에서 살짝 하락 추세를 넘어서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EQ 볼륨 차트인데요. 소폭 가볍게 움직이겠습니다. 매물대 차트입니다. 현재 최대 매물대가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계 곡선인데요. 종점은 녹색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종점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위로 꺾였습니다. 바로 이거죠. 적당한 위치를 찾으면 여기입니다. 여기는 현재 매수 유보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역선 현재 매수 유보라고 하겠습니다. PNF인데요. 하락 추세선입니다. 이후 특수 차트들인데요. 다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전은 특수 차트이면서
좀 다르게 움직이는 차트입니다. 조금 전에 PNF가 하락세였는데 이 3전은 상승을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것 때문이죠. 이거 삼전의 최근 움직임은 빨간 띠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승이죠. 상승. 그리고 이것은 MACD의 구간인가와 떨어집니다. MACD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요. 이 구간 동안 해당되는 것이 이거 여기입니다. 다시 여기는 이만큼 해당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뭐냐? 이렇게 상승하는 거죠. 우상향. 그래서 3전이 현재 MACD와 더불어 우상향하는 상승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윙 차트인데요. 하락 추세입니다. 카기도 역시 상승이긴 하지만 여기 상승이거든요. 네. 상승이긴 하지만 하락 추세다. 큰 추세는 하락 추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랭코 차트인데요. 랭코 차트에서도 추세는 하락입니다. 분산도인데요. 대략 80% 정도의 계좌에서 수익입니다. 지그재그 선인데요. 파동이 계속되고는 있으나 큰 파동은 아닙니다. 잔파동이죠. 잔파동이 계속될 때는 쉬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가짜 신호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걸 영어로는 지그소라고 하죠. 톱니바퀴, 톱니가 많이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지그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잔파도가 많을 때는 가짜 신호가 많이 발생하므로 쉬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현대 로템의 흐름이 그러니까 잔파동이 많다는 거니까 이건 기계적인 기술적으로 현재 기간 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횡보죠. 그러니까 횡보 기간 조정이 있을 때는 가짜 신호가 많고 그래서 쉬어야 한다. 지금 현재가 그런 상태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인데요. 약세장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또 이유가 있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후행 스팬이 현재 일봉 때는 봉차트는 넘어섰지만 아직까지 구름대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일봉이 아직 구름대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준선이 전환선 아래에 있습니다. 이건 반대입니다. 이거는 강세 표시입니다. 그래서 강세 표시 하나, 약세 표시 두 개에서 약세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엔벨로프인데요. 상승 추세입니다. 뭐 다른 거 볼 거 없이 그냥 중심선만 보면 됩니다. 중심선이 상승하고 있죠. 예. 그래서 상승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인데요. 역시 중심선이 상승하면서 상승 추세입니다. 예, 시고저 라인이 아니라 종이 하나 더 붙은 시고저종 라인입니다. 끝내 장초 하락을 딛고 올라섰습니다. 예. 어제와 오늘을 보면 거의 횡보한 거죠. 예, 거의 횡보를 했습니다. 일관적으로 보면 뭐 그 전날을 집어온다면 이것도 거의 이제 많이 차이 나지 않고 약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시고저 정으로 보면 예, 현재 살짝 하락했다가 상승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 폭은 넓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시고 조정의 그 각각의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하고 그 시가하고 종가가 차이가 많이 안 나고 또 종가와 고가도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그 이유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따라서 기간 조정 횡보가 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간 2평인데요. 뭐 길게 볼 필요도 없이 이건 길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건 시선이 기준이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살짝 상승하고 있죠. 크게 아니라 이 정도 크기도 아니고 그냥 살짝 개걸음 마냥 이거 기간 조정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간 2평 역시 현재 소폭 상승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결론이에요. 결론. 이번 그 현대 로템의 그 가장 최근의 추세는 살짝 상승하는 횡보다 라는 것입니다. 디마크인데요. 상승선을 뚫고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그 폭은 아주 작습니다. 피벗인데요. 1차 저항선을 넘긴 했습니다. 하지만 미미하죠. 다음 이제 맥킨리 다이나믹입니다. 그 맥키니 다이나믹 선은 검정색 선입니다. 보시면 이거죠, 이거. 그런데 RSI를 보시면 RSI도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지표가 일관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강한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한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껄끄럽긴 하죠. 지금까지 다 강한이라는 말 안 썼으니까. 어쨌든 라운드로만 읽으면 상승 추세가 맞습니다. 파라볼릭 사인인데요. 상승 추세입니다. 이거 보시면 알죠. 바로 ADX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파라볼릭 사가 상승하고 있죠. 플러스 TM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스 차트인데요. 장대 양봉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패턴인데요. 양봉이 있고 그 다음으로 도지 형태의 일봉이 오면 양봉이든 음봉이든 이런 게 오면 그 다음에는 커다란 길다란 양봉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승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좀 저점에서 시작을 해서 고점까지 이어지는 이런 패턴이 보일 것이라는 겁니다. DMA한 MFI인데요. 좀 전에 맥킨리 다이나믹 이거와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DMA가 상승하고 있고 MFI도 상승 추세 비슷하죠. 그래서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MFI가 상승이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이 낮지는 빼버리고 그냥 상승 추세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TMA인데요. 이것은 상승 추세입니다. 그물 차트입니다. 약한 상승 추세입니다. 왜 약한이 붙었을까요? 바로 그물선 안으로 일봉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상승세가 약합니다. 그래서 약한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량 지표인데요.
단기 횡보 기간 조정입니다. 요것 때문에 그렇죠. 요게 살짝 살짝 횡보를 걸었습니다. 올라갈 듯 횡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횡보 그리고 기간 조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추세지표입니다. 추세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추세가 엇갈리고 있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습니다. 현재 하락이죠. CCI는 현재 하락입니다. 그런데 MACD 오실레이터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락하고 있는데 RSI가 현재 상승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하락 상승이 되어서 추세가 엇갈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굳이 얘기하자면 뭐 여기서는 하락이 두 개니까 하락이 우선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말과는 좀 다릅니다. 저는 소폭 상승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표인데요. 예, 과열권은 아닙니다. 현재 그 매도 시그널이 나타났고 그리고 아직 과열권에 진입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추세가 불분명한 것도 있습니다. 투자자 매매 동향인데요.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는 매수와 매도가 극명하게 엇갈리지만 이후에는 거의 특이한 파동 없이 그냥 쭉 평이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종합주가지수와 동기화인데요. 꽤 많은 동기화가 있었습니다. 공매도 금액인데요. 예, 공매도도 주가와 같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죠. 재무제표 일부분인데요. 현재 목표가가 3만원입니다.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영업이익이 454억원,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187%, 유보율이 이렇고, 그 다음에 ROE가 어떻고 해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좋은 것이 부채 비율 하나뿐입니다. 부채 비율이 200% 달리죠. 이런 거 우량한 거죠. 네, 이거 하나. 그래서 주가가 낮은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은 트레이딩 바이고요. 매수도 됩니다. 목표가는 2만원에서 4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분명한 추세는 없습니다만 미증시는 살짝 상승 패턴이고 우리 증시는 살짝 하락입니다. 현재 주가는 기간 조정에 있습니다. 즉 특이한 상승이나 하락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 소폭 상승 추세입니다. 예, 기간 조정이고 횡보이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소폭 상승 추세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앞에 여러 차트와 지표들에서 증명이 됐죠.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보시면 철도 부문 수주 후 고정비 부담 증대 160억원 손실 반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소폭 매수이고 목표가는 3만원입니다. 매매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합니다. 제가 소폭 매수라고 썼지만 사실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소폭 상승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몫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소폭 매수니까 소폭 그 상승이니까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 아니 다른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폭 상승, 예, 화두입니다.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들의 구독이 필요합니다. 제 동영상이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성공하다였습니다.